새벽 3시 이서연은 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수진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체온계는 39도 5를 가리켰고 아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급하게 옷을 챙겨 입히며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자신의 어깨에 축 늘어졌죠. 수진아,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야? 엄마 속상하게. 엄마 힘들어. 괜찮아. 금방 병원 갈 거야. 차에 시동을 걸고 달리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후진 거울에 비친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조바심이 치밀어 올랐죠.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우고 수진을 안은 채 뛰어들어갔습니다. 접수요. 아이가 고열이랑 경련 증세가 있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체온을 재고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곧 당직 의사가 호출됐죠. 서연은 수진을 진료 침대에 눕히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커튼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죠. 강지훈이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도 잠깐 멈칫했지만 곧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보호자분, 증상이 언제부터였나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은 수진의 눈꺼풀을 살피고 목을 만지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의 동작이 순간 느려졌죠.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촬영 필요합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접수 데스크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우는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고 서연은 그가 떠난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죠. 연락도 닿지 않았고 양육비도 끊겼습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 자신의 딸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잠이 들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서연 앞에 섰죠. 일단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해열제 처방하고 이틀 후 재진 받으러 오세요. 증상 악화되면 바로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 머물렀죠. 그 눈빛에는 의사의 관찰 이상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수진을 안아 올리고 재빨리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을 뒷좌석에 눕히고 서연은 핸들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100m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 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수진을 보았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눈매를 알아봤을까요? 아니, 알아봤을 겁니다. 수진의 눈은 지훈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서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죠. 한편 병원 진료실에서 지훈은 접수 명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환자명 이수진, 생년월일, 혈액형 AB형.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아이의 나이, 이혼 시기, 그리고 그 눈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명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7년 전 도망쳤던 무게가 지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훈을 20살에 만났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였죠. 지훈은 의대생이었고 서연은 미용예술학과 학생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누군가 의사와 미용사 잘 어울리네라고 농담을 던졌고 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우는 과묵했지만 다정했고 서연은 그의 성실함에 끌렸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훈이 청혼했죠. 내가 전문했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같이 가족 만들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세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지훈이 전임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집에 돌아와도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서연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꿈을 이루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지훈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병동 간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오늘 당직 끝나고 봐. 밥 먹자.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당직실 앞에서 지훈을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지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잠깐 흔들린 거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집으로 왔죠. 한 달 동안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지훈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병원 일정을 핑계 삼았죠. 그러던 어느 새벽 지훈이 짐을 쌌어요. 미안해. 나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응. 서연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지훈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등기로 왔어요. 유책 배우자란에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은 모두 서연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라는 단어를 보며 서연은 얼어붙었죠. 그때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지 사흘째였어요. 지훈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죠. 서연은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혼자서라도. 친정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키우자. 엄마가 도와줄게. 출산은 고통스러웠지만 수진을 처음 안았을 때 서연은 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지우는 출산 소식조차 몰랐어요. 서연은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론 연락이 끊겼죠. 서연은 친정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을 차렸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수지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엄마를 꼭 닮았지만 눈매만큼은 지훈과 똑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가끔 아빠 닮았네 하고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아빠는 멀리 있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죠. 서연은 수진과 단둘이 꾸려가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우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사람이었죠. 적어도 어젯밤 응급실에서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서연은 침대에 누운 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해열제를 먹고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이혼 서류 사진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찍어둔 파일이었어요. 양육비 약정란을 보며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왜 하필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지훈이 그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수진의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의 열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재진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무너진 약속의 파편들이 지금 그녀의 발밑에 흩어져 있었죠. 이틀이 지났지만 수진의 열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다시 체온이 치솟았죠. 서연은 해열제를 먹이며 재진 날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밤 수진의 열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는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고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수진아, 다시 병원 가자. 응? 엄마 머리 아파. 서연은 아이를 안고 또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환자들로 붐볐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서연은 혹시 또 지훈이 당직일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수진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수진 환자 보호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부랴부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역시나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진 때 오라고 하셨지만 열이 계속 올라요. 알겠습니다. 아이 눕혀주세요. 지훈은 전문가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청진기를 들고 수진의 가슴과 등을 진찰했죠. 목 림프절도 만져보고 귀와 목 안쪽도 확인했어요. 그러다 차트를 넘기며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항목에 계란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돌 지나서 알았어요. 혈액형은 AB형이고요. 네.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수진의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는 아이의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 같은 생체 계측치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서연은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추가 혈액 검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염증 수치 변화 확인해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동안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수진의 생일, 혈액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 모든 게 일치했으니까요.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실이라니. 그는 분명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였죠. 서연은 수진을 간호사에게 잠깐 맡기고 지훈을 따라갔어요. 좁은 상담실 안 둘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우리 이혼 시기와 겹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혈액형도 AB형이고 계란 알레르기는 나와 같네. 그리고 눈매가. 의사 선생님.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사와 보호자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상담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간호사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이를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주장할 권리가 그에게 있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지훈은 다시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항생제가 추가됐어요.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 복용하고 증상 지켜보세요. 악화되면 즉시 오시고요. 네. 서연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서연은 수진을 안고 진료실을 나섰어요. 대기실을 지나 출구로 향하는데 벽에 걸린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서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유리창에 비친 수진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정면에서 본 아이의 모습은 지훈과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TV 화면 속 수진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죠. 지훈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출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은 한동안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죠. 지우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분명 다시 나타날 겁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7년 동안 쌓아온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진료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진의 차트를 펼쳤죠. 생년월일, 혈액형, 알레르기, 생체 계측치.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전 그가 도망쳤을 때 서연은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죠.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비겁한 아버지였죠. 다음 날 오후 서연의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고교동창 최민지였죠. 민지는 지역 맘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입이 가벼운 걸로 유명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민지야. 어쩐 일이야?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민지는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제 대학병원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오빠랑 같이 있더라. 혹시 재결합한 거야?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아파서 병원 갔을 뿐이야. 아, 그래? 근데 당직 의사가 지훈 오빠더라고. 우연치곤 너무 신기하지 않아?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죠. 근처 응급실이 거기밖에 없잖아. 그냥 우연이야. 그렇구나. 근데 수진이 괜찮아? 많이 아팠어? 응, 이제 좀 나아졌어.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죠.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혹시 이 동네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 아세요? 전 남편이랑 병원에서 마주쳤다는데 재결합 준비 중인가 봐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불륜으로 이혼했다던데? 내 아빠가 의사라고? 돈 때문에 다시 만나나 보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지가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맘카페는 동네 소문의 진원지였고 이런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죠. 다음 날부터 미용실에 악성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원장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다며요? 유책 배우자가 누군가요? 그런 사람한테 머리 못 맡기겠어요. 불륜남이랑 재결합하는 거 보니 돈 때문이겠죠? 양육비 못 받았다면서요? 서연은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도 불안해했죠. 원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용실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친정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서연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일단 지켜볼게요. 괜히 싸우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물었죠.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수진이만 건강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병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수진의 항생제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재진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지훈을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가 또 무슨 말을 꺼낼지,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과거 불륜 상대였던 간호사가 육아 휴직이 끝나 소아과 병동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녀는 박윤이라는 이름으로 7년 만에 같은 부서에 배치됐죠. 첫 근무날 둘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랜만입니다. 저 과거 일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지난 일이에요. 지우는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 선생님이랑 박 간호사, 과거에 뭐 있었대? 불륜 아니었어?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죠. 지우는 과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강 선생, 병동 분위기 좀 신경 써. 과거 일 때문에 팀워크 흔들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윤희와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당직실에 앉아 수진의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그는 펜을 쥐고 메모를 남겼어요. 보호자에게 접근 금지 필요. 하지만 환자 상태 주시. 지우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를 기억했죠.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수진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요. 병원에 급한 전화가 왔죠. 수진이가 목이 뻣뻣하다고 해요. 빛도 무서워하고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증상은 심각한 감염을 의미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는 응급실 팀에 연락을 돌렸어요. 소아 중환자 준비. 즉시 대기 체제 들어갑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죠. 새벽 2시 서연은 수진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를 움직이려 할 때마다 신음을 냈어요. 지우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그는 서연에게서 수진을 받아 안고 곧장 응급침대로 향했습니다. 목 경직 증상 언제부터였습니까? 1시간 전이요. 그리고 불빛을 너무 무서워해요.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죠. 바이탈 체크하고 혈액 배양 준비. 뇌척수액 검사 세트 갖춰 놓으세요. 네, 선생님. 지훈은 수진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목을 굽히려 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왔죠. 광공포 증상도 뚜렷했습니다. 지우는 펠라이트를 비추자마자 수진이 고개를 돌리는 걸 확인했어요. 세균성 뇌수막염 의심됩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하고 중환자실 배정 필요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뇌수막염이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처치 들어가야 해요.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소아 중환자 전담 간호사, 감염내과 협진의사,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까지 모두가 응급실로 모여들었어요. 요추천자 시행합니다. 보호자 동의 받아주세요. 간호사가 동의서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요추천자, 척추에 바늘을 찔러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검사였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쥐고 망설였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훈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수진이 상태는 매우 위급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치료할 수 없어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지우는 말을 멈췄다가 작게 말을 다시 이었죠. 과거에 책임을 져버린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제발 믿어주세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7년 전 도망쳤던 그 남자가 아니었죠.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서명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시술이 시작됐어요. 수지는 마취 없이 옆으로 누워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는 소독약을 바르고 척추 사이를 촉진했죠.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파. 수진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서연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우는 침착하게 바늘을 진행시켰어요. 뇌척수액이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탁한 액체가 튜브로 흘러나왔죠. 지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육안으로도 감염 확인됩니다. 세균 배양 의뢰하고 광범위 항생제 즉시 투여. 시술이 끝나고 수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온갖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된 작은 몸.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끝에서 동료 의사들과 회의를 했어요. 배양 결과 나오려면 이틀 걸립니다. 그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 치료 들어갑니다. 뇌압 상승 가능성은요? 모니터링 지속하고 필요하면 삼투압 조절제 투여 준비해 놓으세요. 지우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투여 시간, 용량, 바이탈 사인 변화. 그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죠. 보호자분.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진이 금방 괜찮아질까요?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모니터링 할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의사로서도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죠. 지금은 의사로만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의 침대 옆에 서서 모니터를 확인했죠.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모든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밤 여기 있겠습니다. 변화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선생님, 당직 아니신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작은 손을 봤습니다. IV 라인이 연결된 가느다란 손. 그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아이.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는 수첩을 펼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투여 시각, 체온 변화, 아이의 미세한 반응까지 모든 걸 빼곡히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 4시 서연은 중환자실 밖 소파에서 졸다 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수진 곁을 지키고 있었죠. 모니터를 확인하고 차트를 기록하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 지우는 변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치료 48시간째 수진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균 배양 결과가 나왔고 항생제가 적중했어요. 염증 수치도 점차 안정을 찾았죠. 지우는 매 시간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치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중환자실 팀 전체가 수진에게 집중했어요. 서연은 이틀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자판기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죠. 친정어머니가 옷가지를 가져다 줬지만 서연은 샤워조차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유리창 너머 수진의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셋째 날 새벽 서연은 소파에서 졸다 깨어났어요. 중환자실 안이 환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보였어요.
그는 수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뭔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어요. 서연은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보고 고개를 들었죠. 깨셨어요? 여기서 계속 계신 거예요? 네. 수진이 상태가 중요한 시기라서요.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턱수염이 자라나 있었어요. 가운도 구겨져 있었죠. 그는 이틀 동안 거의 자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당직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수첩을 봤어요. 거기엔 투여 시간표, 체온 기록, 혈압 변화, 산소 포화도 추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수진의 미세한 반응, 손가락 움직임, 눈꺼풀 떨림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서연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수진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때 도망쳤어?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죠. 뭐라고요? 그때 말이야. 왜 집을 나갔어? 왜 연락을 끊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수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겁해서, 비겁해서 당신을 속상하게 행동했고 결국 당신을 배신했어. 그리고 무서웠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이 힘들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먼저 떠난 거야. 비겁하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전 임신 중이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랬을 거라 짐작했어. 수진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눈매. 모든 게 맞아 떨어졌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물어보겠어? 모르긴 했지만 7년 동안 양육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끊고 그런 내가 아버지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권리는 없지. 하지만 의무는 있어. 의무? 수진이는 당신 딸이야.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고. 도망친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인정할게.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밤새 작성한 문서였죠.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 여기 규칙 몇 가지 적어봤어. 면회 규칙, 연락 수칙, 그리고 경제적 분담 원칙. 이걸 지킬 수 있으면 앞으로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주당 2회 면접 교섭, 의료 및 교육 의사결정 공동 참여, 양육비, 자동이체 재개 및 체납분 정산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이 모든 걸 앞으로라도 해나갈게. 말은 쉽지. 지키고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내가 증명할게. 행동으로. 지우는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는 끝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어요. 엄마. 수진아, 깼어? 괜찮아? 서연은 재빨리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도 일어나 모니터를 확인했죠. 수진아, 여기 아픈 데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지훈을 봤습니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이에요? 응, 맞아. 수진이 아픈 거 낫게 해준 선생님이야. 지훈은 무릎을 꿇고 수진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아이는 지훈을 가만히 바라봤죠. 고마워요, 선생님.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이 이제 많이 나았어.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죠.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죠. 그날 오후 수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됐다는 의미였어요. 서연은 비로소 샤워를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도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죠. 저녁 무렵 지훈은 수진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지훈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지훈은 병실로 들어와 수진에게 작은 인형을 건넸어요. 이거 선물이야. 아프지 말라고. 와, 고마워요. 수진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서연을 봤죠. 서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은 의자에 앉아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유치원 친구들. 작은 대화였지만 지훈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수진이 잠들자 지훈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그를 불렀어요. 선생님. 네. 고마워요. 수진이를 살려줘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은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의 등이 멀어지는 걸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지훈은 첫걸음을 뗐어요. 그리고 서연도 그 걸음을 지켜볼 준비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목 경직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훈은 퇴원 당일까지 병실을 찾아와 마지막 검진을 했죠. 수지는 지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래, 정말 잘 이겨냈어. 수진이가 용감했어. 지훈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차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선생님 또 볼 수 있어? 서연은 백미러로 수진을 봤어요. 그러고 싶어? 응. 선생님 좋아. 나한테 인형도 줬잖아.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집에 도착한 뒤 서연은 수진을 무릎에 앉혔어요. 친정어머니도 옆에 앉았죠. 서연은 준비해온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직접 만든 책이었어요. 거기엔 엄마와 아빠가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죠. 옛날에 한 엄마가 있었어. 그 엄마는 아빠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단다. 우리 엄마 얘기야? 응, 엄마 얘기야. 그런데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랑 헤어졌지. 수지는 그림을 가만히 봤어요.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엄마 혼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혼자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바로 수진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야? 그럼 아빠는? 아빠는 멀리 가 있었어. 오랫동안 못 만났지. 서연은 책을 덮고 수진을 안았어요. 근데 수진아, 그 아빠가 이제 다시 나타났어. 병원에서 수진이를 만났거든. 누구인데? 강지훈 선생님. 그분이 수진이 아빠야. 수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진이 아빠라고? 응.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빠 있는 거야? 응, 있어. 와, 친구들도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어서 슬펐거든. 이제 나도 아빠 있어. 수지는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부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외롭게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아, 근데 아빠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헤어진 거거든.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아빠는 수진이를 만날 수 있어. 일주일에 2번씩? 진짜? 그럼 아빠한테 가도 돼?
응, 약속을 정해서 만날 거야.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공원에서 만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 늦지 않게 갈게. 토요일 오후 서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수진을 봤죠. 수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수진아. 아니, 수진이가 편할 때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 선생님. 수진은 지훈에게 달려갔어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지훈은 수진과 놀이터로 갔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도 했습니다. 수진은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2시간 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집에 가야 해. 벌써? 선생님 아빠랑 더 놀고 싶은데. 지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약속할게. 진짜? 약속? 수진은 지훈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봤죠. 다음 면회는 언제로 할까? 수요일 저녁 6시. 미용실 앞으로 와줘. 알겠어. 서연과 수진이 떠난 뒤 지훈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죠. 7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채워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다음 주부터 지훈은 규칙적으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독서 시간을 함께하고 물리놀이도 하고 때로는 병원 근처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줬죠. 수지는 점점 지훈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한편 서연은 지훈과의 약속 이행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양육비는 약속대로 매달 자동이체로 입금됐고 체납된 7년치도 분할 정산 계획에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동계좌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맘카페에 또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민지가 쓴 글이었어요. 미용실 원장, 전 남편과 재결합 확정인 듯. 요즘 자주 목격됨.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뒤 민지에게 법무경고장이 날아갔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글 내릴게. 글 내리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공개 사과문 올려줘. 그리고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알았어, 알았어. 올릴게. 민지는 맘카페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개인 사생활 관련 무분별한 게시로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어요. 오히려 서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미용실 예약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병원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는 윤리위원회에 자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년 전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한 이혼,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솔직히 적었죠. 윤리위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박윤희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지훈은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지훈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의 교육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학교가 좋을까?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통학 시간이 짧아야 수진이도 편하지 않을까? 둘은 학교 리스트를 보며 의견을 나눴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뭐가요? 아버지 역할. 수진이가 날 받아들이긴 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완벽할 순 없어. 하지만 꾸준하면 돼. 약속을 지키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죠.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매일매일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사과라 느껴난. 지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뒤 그는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수진과의 면회 일정, 양육비 납입 내역, 함께한 활동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펜을 들고 다음 주 계획을 적기 시작했죠. 사과는 이제 그의 루틴이 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갔고 수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연의 미용실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죠. 악성 소문은 사라졌고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직원도 한 명 더 늘렸어요. 지우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오후 2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시간에 나타났죠. 수지는 이제 지훈을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유치원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수진과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수지는 그림책 코너를 정신없이 뒤지며 책을 골랐어요. 아빠, 이 책 사줘. 그래, 그거 사자.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색연필도. 지우는 웃으며 색연필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고마워. 천만에. 수진이가 좋아하면 아빠도 좋아. 아빠는 맨날 나한테 좋은 거 사줘. 엄마도 그렇고. 지우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진이는 소중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서연에게 수진을 데려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서연이 나왔죠. 잘 놀았어? 응. 아빠가 책이랑 색연필 사줬어. 그래.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했어? 응, 했어. 수진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지훈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요즘 수진이가 많이 밝아졌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 아빠가 생긴 게 좋은가 봐.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지훈을 봤어요. 그의 얼굴엔 예전의 회피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감과 진중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강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진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가 자리 잡았죠. 며칠 뒤 수진의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수진은 합창단으로 무대에 섰어요. 서연은 관객석 앞자리에 앉았고 지훈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죠. 막이 오르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앞줄 가운데에 서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밝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미소 지었죠. 지훈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수진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아이는 서연과 지훈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했지? 그럼 최고였어. 서연이 수진을 안아 올렸어요. 지훈도 수진의 등을 토닥였죠. 정말 멋졌어, 수진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학예회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다른 학부모들이 그들을 봤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수진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주차장에서 서연과 지훈은 헤어질 준비를 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셋이 함께 저녁 먹는 건 어떨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서연은 수진을 봤죠. 수진은 기대에 찬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같이 먹자.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근처 식당으로 가자.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수지는 신이 나서 학예회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서연과 지우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조금만 욕심 부려도 될까? 무슨 욕심? 남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심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훈은 재빨리 손을 저었죠. 아,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냥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아직은 생각할 수 없어. 알겠어. 내가 좀 성급했네.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그를 봤죠. 하지만 아빠로서는 계속해줘. 수진이한테는 그게 필요해. 물론이지.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둘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지우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서연과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지우는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재결합은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소중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로서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서연도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변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도망칠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석 달 동안 그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매주 2번 빠짐없이 나타났고 수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게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신뢰가 쌓일 수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수진을 재운 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갔죠.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아이 먼저로그 말은 지훈에게 한 것도 자신에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다짐이었죠. 재결합 여부는 열어두되 지금 중요한 약속 하나는 이미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것. 그리고 책임은 한순간이 아니라 루틴이라는 것. 지훈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똑같은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수진이와 하계회. 세 사람이 함께한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적었죠.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를 하얗게 덮으며 과거의 상처들도 조금씩 가려주는 것 같았어요. 서영과 지훈, 그리고 수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열린 이야기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진은 이제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 창밖에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새하얀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됐죠.